지금 민주당 말이죠. 아주 급하긴 급했습니다. 한동훈이가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무섭죠. 네. 민주당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우상호가 수사로 정치 보복 정권은 몰락한다. 자신들 얘기다. 이렇게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딱 생각할 때 민주당이 수사로 정치 보복 정권은 몰락했다고 민주당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자기들 얘기입니다. 지금 정치 보복이 아니라 과거에 문재인 때 수사하던 것을 친정권 친문 검사들이 그걸 딱 수사를 못하게 중간에 중도 딱 막아놓은 걸 이제 수사를 이제야 시작합니다. 이 수사를 갖다가 이들은 뭐라고 그러냐. 수사로 정치 보복 정권 망한다. 너희들 망한다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정권을 지금 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 스스로 자신들이 지난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설자에 말이죠. 조선일보 사설자 이런 제하의 글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말왈 수사로 정치보복 정권은 수사하는 정치보복 정권은 망한다. 몰락한다. 이 얘기를 우상호가 했는데 이걸 딱 들으면서 그거는 너희들 얘기 아니야? 자신들 얘기 아니야? 라는 제하의 사설이 상당히 옳은 시대상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검찰의 그 산업 블랙리스트 수사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의 시작이다 하면서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대응기구를 만들겠다 하고 엄포를 놨습니다. 저희들이 대응기구를 1000개를 만들든 10,000개를 만들든 그거 떨 윤석열 정권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제 시작입니다. 5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5년 남고 여기에 대통령 후보군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인재들이 여기는 인재풀이 꽝꽝 넘칩니다. 거기는 이재명밖에 없죠. 보이는 게 이재명 하지만 이재명 때문에 지금 몰락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민주당 스스로 돌아다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의 시작이라는데 아니 문재인 정권에 무슨 아직 보복이요? 문재인 정권 누구에 대한 보복입니까? 누구 보복입니까? 과거에 문재인 정권이 시작될 때 그때 산업 리스트 블랙리스트가 김은경 환경부 장관 나오고 할 때 그때 사건들입니다. 그때 바로 이 산업부 지금 이 사건들 이 산업부에서 뭘 했습니까? 원전 탈원전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비밀들을 갖다가 잔뜩 갖고 있는 산업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부가 항상 입에 오르내렸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걸 수사를 중단했던 걸 다시 원점으로 꺼내서 다시 차분하게 수사를 하고 나는데 이제 사람들이 소환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문정부와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 문정부 국회의원도 하나 거론되고 있고 왜? 청와대 당시 행정관 했으니까 연루가 돼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확인조사, 참고인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보복주사다 하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보복은 무슨 보복이요? 이재명 의원 한번 보십시오. 검찰의 대장동 비리 수사에 대해서 무혐의인데 기소해서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정치보복 사법살인 기도 중단하라. 사법살인 좋아하네. 정치보복 좋아하네. 이재명 처신이나 잘하고 지금 이 민주당에서 당신 때문에 난리 났어. 당신 당대표 나오지 말라고 난리 났어. 당신이나 정치 잘해. 정치 정자도 할 줄 모르면서 무슨 대선 후보니 당권까지 잡으려고 그래. 정치란 거는 당원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면서 대표가 되려고 애를 써야지. 조직과 술수로 대표돼 가지고 지배하겠다는 생각하면 그게 되겠냐 이런 얘기야. 그런데 이재명은 말이죠. 오히려 이걸 갖다 여당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문정권에서 벌어진 대장동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각한 불법 비리라고 보지 않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 됩니까? 그 증거도 엄청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신상진 시장, 성남시장 됐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신상진
시장이 됐는데 그 사람이 시장 되자마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대장동에 관련된 그 시장들, 전직 시장들 이재명과 은수미 하여튼 뿌리까지 다 파버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뭐냐? 그 정도 시장이 그 정도 뿌리 다 뽑겠다. 이렇게 나서면 성남시장을 그 사람으로 뽑았다는 성남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 성남 시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이제 성남시장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은수미, 이재명 중에서 말이죠. 네. 시장이 원래 그랬지. 시장이 아주 뿌리를 뽑겠다고 했으니까 무슨 뿌리가 뽑힐지 모르지만 그 양반 뭔가 심증이 있는 그런 말을 합니다. 네.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있잖아요. 이거는 문재인 정권 당시에 백운규 장관이 부하 공무원을 시켜가지고 산하발전소 사장과 공공기관장에게 사표를 강요하거나 사표를 종용한 그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바로 사건, 이런 사건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조사 대상이라는데 이 사건과 닮은 꼴이나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미 수사와 재판에서 다 확인된 겁니다. 이들이 청와대와 수시로 보고와 지시를 주고받았다는 것. 판결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청와대 비서관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윗선이 누구겠냐? 하고 이 사설자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윗선을 찾아내는 게 바로 수사의 목적이고 목표여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거기에 꼭대기에 누가 있겠느냐 정점에. 문정권 불법 비리 수사는 모두 문 전 대통령 앞에서 딱 멈춰서 있다는 겁니다. 딱 멈춘다 이거예요. 문정권 불법 비리 수사가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 앞에 가면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 멈춤을 이제 스톱이란 사인을 빼겠다는 겁니다. 이 정부는 제대로 수사를 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뭐가 나쁩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요, 그거 죄를 은폐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국민들은 완전히 까발려져서 그 죄가 백일화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누가 주모자고 누가 못된 짓을 했고 누가 억울하게 당하는 걸 다 똑같이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친정권 검사들에게 다 지검정을 맡겨놓고 모든 걸 올스톱 시켜놓고 말이죠. 이제 좀 시대가 정권 교체될 줄 몰랐죠. 그들은 아마 출세할 줄 알았을 겁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성윤은요. 친정권 검사들 권력은 그래서 순간에 날아간다. 왜? 잘못이 없는 사람은 승승장구할 것이고 권력의 압을 해서 딸랑딸랑거리면 그 딸랭이는 종만 딱 끊어버리면 딸랭이는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제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팀의 수사 중단을 이 친정권 검사들에게 그때 지검장들에게 다 해가지고 모든 걸 올스톱 시켰잖아요. 이제 민주당 우상호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사가 문 전 대통령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뭐 알긴 아나 봐요. 느낌이 있나 봐요. 수사를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건 뭐 느낌이 있는 모양이죠. 정치를 오래 했으니까 감이 잡히나 봐요. 수사가 문 전 대통령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하도록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못하게 말긴 자들이 뭘 지금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힘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장동 비리가 특혜 수천억 원, 뇌물 수백억 원이 오간 초대형 부패범죄란 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이거죠. 이재명 의원이 성남 시절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주요 단계마다 직접 도장을 콱콱 찍어대고 사업을 진행한 최종 책임자라는 사실도 다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문정권의 검찰은 성남시 산하기관 간부에 불과한 산하기관 간부에 불과한 유동규를 갖다가 김만배 일당하고 벌인 단독범죄로 이렇게 터무니없는 수사로 불법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이 대장동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왜? 원희룡 지금 국토부 장관이
대선 후보일 때 그걸 과학적으로 파헤쳤어요. 대장동 무엇이 문제인가? 대장동이 어떠한 얼개를 갖고 있는가? 문제점은 이 5점의 문제가 있다. 이것은 이러한 것이다라고 추정까지 딱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파고들고 검사하고 조사했습니다. 자, 이것을 국민들한테 발표하자 그가 바로 떴지 않습니까? 어떻게 떴느냐? 대선 후보 주자의 4강에 진입했습니다. 4강. 아마 3강이 되겠죠. 유승민하고 둘 중에 한 분이 3강, 4강일 겁니다. 두 번째, 그분은 대장동 1타 강사에서 대장동 국민 1타 강사로 변화돼서 차기 대통령 대선 예비주자다. 대선 차기 대통령이다. 이렇게까지 도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희룡은 차기 대선 예비주자입니다. 벌써 차기 대통령감으로 지금 등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등재된 사람 지금 여권에는 많습니다. 자, 원희룡, 안철수 또 있죠. 뭐 많이 있습니다. 또 뭐 한동훈, 새로 떠오르는 한동훈 많죠. 그 외에도 뭐 홍준표도 또 누구도 하면서 뭐 쫙 많이 있습니다. 원희룡은 온라인 카페에서 온라인상에서 차기 대통령이라고 이 지금 대선 경선을 하고 있는데 차기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지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국민들 내리속에는 원희룡도 딱 이게 대장동입니다. 대장동을 파헤친 소위 국민 1타 강사. 이렇게 대장동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데 이걸 깔아뭉개했으니 이 정권 교체가 된 이 마당은 국민들이 이걸 파헤치라고 난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 자꾸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의원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대선 패배하니까 그것도 분당에서 당당히 그 대선 후보자인데 누굽니까? 그 안철수가 탁 나오면은 거기 상대로 맞붙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떳떳하게. 그래서 안철수를 꺾고 국회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힘이 있어지는 건데 안철수가 말했듯이 안철수를 피했습니다. 안철수는 야 도망가지 말고 나하고 붙어 하고 큰 소리를 계속 대한민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재명 나하고 붙어 도망가지 말고 어디로 도망가? 자기 집 여기 놔두고 집에 있는 데서 선거에 나와야지. 이렇게 안철수는 당당하게 싸우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요 어디로 갔느냐? 송영길 지역구 딱 기때만 꼽으면 민주당 하는 그곳으로 딱 갔습니다. 누가요? 이재명이가. 그래서 국회의원 됐습니다. 이재명 의원이요? 그런데요 국민들이 그걸 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재명 나가지 마, 당대표 안 돼 하고 지금 난리들 났습니다. 민주당에서. 결국 이제 이 문정권은 정권 내내 적폐청산이라면서 정치 보복성 수사를 자기들은 벌였습니다. 전직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장 4명, 장차관 등 수십 명이 수사를 받고 옥고를 치렀습니다. 자, 지금 전직 대통령 또 한 분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제 곧 나올 겁니다만은 그분이 굉장히 국가의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공을 많이 세운 분입니다. 누구나가 공과 잘한 분들은 07, 과3 있고 못한 분들은 또 비율이 달라지겠지만 그러나 문재인은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잘한 게 한 개라도 있습니까? 편가르는 거요? 편가르는 건요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뭐 어떻게 잘해보자는 하면서 북한에 굴종하는 거요? 국민들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우상호가 정치 보복을 한다. 자기들은 5년 내내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해가지고 멀쩡한 전직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장 4명이나 그 애를 쓴 국정원장 4명이나 또 장차관들 수십 명 수사를 받아줘 옥고치르게 만들어 놓고 무슨 소리를 뻔뻔스럽게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작하지도 않고 이 지금
블랙리스트 수사는 자기들 정권 때 시작한 거야. 그걸 갖다가 도중에 딸랑이들이 맡아가지고 딱 깔아뭉갰기 때문에 깔아뭉갠 거를 벗기고 그대로 수사를 연장하고 있는, 시작하고 있는 중이라고. 여러분 이해되시죠? 얼마나 억진지 말이죠. 네. 민주당은 자신들 얘기입니다. 대장동 울산 선거 공작 원자력 조작한 거 말이죠. 알죠? 뭐 비행기 이상직 비리 또 뭐 등등등등 문정권에서 시작된 문제. 이야, 이런 문제로 이런 게 무슨 정치보복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대장동이 정치보복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 이런 사건들 진상은 하루빨리 밝혀가지고 국민들이 알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 하지 못하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